염증과 우울증 환자에서 실제로 인터루킨 6랑 TNF-알파 같은 염증성 지표가 좀 상승해 있다. 이낙준 선생님이 요즘 제 대신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한 번 했어요. 좀 줘.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염증과 우울증이 연관되어 있는 얘기들을 좀 할 거거든요. 염증, 인플라메이션, 불이죠, 불. 맞아요. 이게 사실은 여러 논문들에서도 나와 있고요. 정신과 교과서에도 나오고, 그리고 뭐 염증에 걸린 마음이라는 또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. 이미 보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울증 하면 스트레스나 뭐 뇌, 유전, 신경전달물질. 신경전달물질 이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이 염증과 우울증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.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그래요?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올라가 있어요. 어떤 거요? 뭐 인터루킨이나 TNF-알파. 그거 진짜 그냥 염증 매개체들이 올라가 있어요? 맞아요.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시험에서도 우울증 환자분들의 혈액학적 소견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올 정도로. 정신과 쌤들 피 검사도 안 하시면 대학병원에서 거의 초지는 거의 다 해요. 그래요? 예. 그리고 이걸로 논문 쓰시는 저 교수님도 있으셨고,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핫한 영역은 아니고 이미 이건 지났어.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그냥 밀접한 연관이 볼 것도 그쵸. 없고 없다. 것 같아. 그냥 결론이 난 거구나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. 일단은 우울증 환자에서 실제로 인터루킨 6랑 TNF-알파 같은 염증성 지표가 좀 상승해 있다.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, 이거는 정신과 교과서에도 나오고요.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켰을 때, 백신은 사실 그런 거죠. 그쵸. 면역 반응이 사실은 일종의 염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. 그랬을 때 염증이 증가하면 기분이 좀 우울해진다. 다운되고. 그리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.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. 사실 그게 비만이거든요. 내장 지방이 많은 비만은 사실 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. 기본적으로.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 우울증, 불안, 이제 이런 거 유병률이 올라가고. 그래서 사실은 뭐 만성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들의 우울증 환자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많이 아프니까 우울하겠지가 이제 과거의 시각이었던 거죠. 근데 사실은 우울하겠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울은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. 어떤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 어쨌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뭔가 뇌에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게 쭉 연구하는 분들의 생각이기는 합니다. 전통적인 항우울증 약이 잘 듣지 않는 환자분들 사이에서 염증 수치가 좀 높은 경우가 좀 많고.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아지나요? 인플라메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인일 수도 있다. 그렇죠. 항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기는 하고요.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이쪽을 타겟팅한 우울증 치료제가 나오진 않았어요. 특히 약간 그런 만성 염증 상태가 결과로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 단계에 대한 접근이 또 필요해가지고. 그래서 정신과 영역에서 사실은 이낙준 선생님이 요즘 제 대신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한 번 했어요. 좀 줘. 운동이 그거 많이 하죠. 논문에 있죠. 운동이 약한 우울증에서는 운동이 아닙니다. 유산소 운동입니다. 그렇죠. 유산소 운동이 약한 우울증에서는 거의 약물 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사실 있었잖아요. 그걸 이낙준 선생님 발표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,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운동이나 혹은 지중해식 식단 같은 게 우울증 치료나 예방에 도움된다라는 데이터들은 이미 쌓였거든요. 그럼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얘네가 우울증을 낫게 할까? 우울증은 지금 뭔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들에 인한 건데, 근데 사실 우창용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항염증 효과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의학적으로.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. 기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기전이 있겠지만. 대사질환에서도 생활중재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. 맞아요. 대사질환이 사실 다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창용 선생님도 뭐 지금 식이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레드나 닥터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데, 정신과 영역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.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
일어나는 많은 행동들이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도움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우울증을 혹시라도 지금 앓고 계신 헬프님들이 계신다면 몸에 이제 염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기분 개선에도 분명히 도움될 수 있다. 비만이나 당뇨,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꼭 그 정도까지 대사질환이 아니더라도 뭐 치주염 맞아요. 적절하게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관리하는 거, 뭐 관절염을 치료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우리가 보통 신체와 정신은 좀 따로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몸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. 옛날에 막 이렇게 칸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자꾸 이분법적으로 봤으니까 뇌도 머리 신체 안에 있는 신체예요. 신체의 일부잖아요. 그렇죠. 장기잖아요, 사실은. 구조의 변화가 사실 그 말한 대로 어떤 마음이나 정신의 변화를 만들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혈액은 이렇게 온 몸을 순환하고요. 물론 뇌와 혈액의 장벽이 있긴 BBB 가 있지만 있죠. BBB,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이제 뇌혈액 장벽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. 이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상황이 이 뇌 안쪽에 다양한 염증이나 뇌 독성 물질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은 따로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정신을 잘 관리하면 몸도 건강해지시는 거고 몸을 또 잘 관리하면 또 정신도 같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뭐 하나에 좀 등한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전인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뭐 힘드신 부분들이 여러 영역에 있다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먼저 관리 좀 잘 해보신다면 분명히 나머지도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우울증이라는 건 무슨 뜬구름 잡는 실체가 없는 마음에 있는 질환, 의지의 질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염증 수치들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,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실제 존재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또 모호한 적이 가장 또 어려운 적. 그렇죠. 근데 이건 분명히 실체화가 있고 마음의 병이다 하면 너무 모호해요. 마음도 몸이다. 그래서 진짜 실제 치료와 어떤 그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니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지표도 있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